자, 일단 이번 주 8월 첫째 주 클리닉 모의고사 클리닉 이제 미리 법지문이 나왔는데 미리 오늘 수요일 친구들은 이제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미리 이제 해설 영상을 한번 찍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철학 지문도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오래 걸렸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통행권에 대한 얘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질문이 나온 지문이라서 요거를 이제 미리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큰 길, 공로 이곳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경제적 효용도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요, 공로가 뭔지는 뭐 여기 나왔고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큰 길을 얘기하고요. 이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 자, 여기 이런 토지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게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특징이고 경제적 효용도 낮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다. 통행할 수밖에 없다 했으니까 뭐 이제 이것도 별로 좋은 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그런 어떤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부정적인 그런 특징을 뭐 그런 어떤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라면, 자, 만약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통행 지역권을 설정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이제 통행 지역권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체결되어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이런 이제 약정 통행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똑같은 의미인데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는 통행 지역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런 통행 지역권이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쟁이 있고 없음을 나눌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합법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요 계약에 따라 달려 있는데, 요 계약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약정 통행권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정 통행권 하면 계약이 이제 되어 있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통행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계약 체결이 없다면, 그러니까 약정 통행권 자체는 계약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헷갈릴까봐 없는 경우로 했으니까 이런 계약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소지가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이른바 이제 민법은 이웃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 계약 이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는 법정 통행권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통행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해관계,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이른바 이제 법률에서 규정한 이제 밑에 법정 통행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법정 통행권이다라는 말로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위에서 보면은 계약을 했다 안 했다 맞지?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정 통행권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위에서 언급하는 약정 통행권이라는 게 약정 통행권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언급하는 법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법에서 지정해준 법정 통행권하고는 같다 다르다? 이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그런 계약을 설정하고 이렇게 오고 간다면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런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약정 통행권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고, 약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민법이라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통행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권은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정의를 내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 주위 통행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리인지를 여기서 이제 규정을 지어놓은 정의가 될 것 같고요. 밑에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의 이용이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밑에 토지에 이용하려면 통행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주어고, 주어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위 토지는 이분의 토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말고 다른 주위의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는다면 이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이른바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서 이제 비효율적인 경우, 그다음에 많은 조금 이제 손해를 이제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여기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통행권은 주위 토지 소유자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될 수 있으며, 조건이죠.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는 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여기 이제 주체를 이렇게 명칭을 좀 달리 부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뭔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지닌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행권자 같은 경우는 이분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분의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통행권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맨 위에서 말한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그래서 공로를 출입할 수 없고 이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통행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피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도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주어와 요 주어가 두 개의 개념이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요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를 통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배상을 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고, 다만 공로에 연결되어 있던 토지가 일부가 양도가 된다거나, 양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밑에 파는 거나 이제 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토지를 통과해야만 공로에 연결될 수 있게 된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니까 이 공로에 연결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는 바람에 다른 토지를 통과해야만 공로에 연결될 수 있게 된 토지 소유자는 굳이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어떤 이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의무에서 면제됐다 했으니까 조금 이제 면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봐주는 거죠, 그렇죠? 특수한 상황에서 공로에 연결되어 있던 토지 일부가 양도된 사람은 다른 토지를 통과해야만 공로에 연결될 수 있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굳이 토지에서 발생한 이 통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은 없다. 의무에서 면제가 된다. 자, 화재가 전환됩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도로나 수도 시설의 매립부지 등 일반 공중, 자, 이게 이제 공중입니다, 그렇죠? 공중 화장실, 공중 도덕,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퍼블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공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퍼블릭.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얘가 뭐냐, 이게 도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거 맞죠? 도로나 수도 시설, 이런 이 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관을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립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얘가 되겠죠. 일반 공중, 공공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 이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서,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자발적인 거죠. 그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이렇게 공공의 목적을 위한 용도로 제공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일부 제한된 경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 이유는 공공의 목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통행권이 없어도 해당 토지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이때 행사의 제한은 토지 제공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에 한정된 것이므로
그러니까 행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기로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줬고, 이제 그런 권리, 일정한 어떤 권리 행사를 자기 스스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 자체가 토지의 제공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행사 제한 자체가 뭐 이제 완전 여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한은 이렇게 한정된 것이고, 토지 제공 목적과 양립하기 어려운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지, 그 외에 뭐 이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이 토지를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밑에 토지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이 부합이 뭐였죠? 공공이었잖아요, 그렇죠? 공중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은 이익을 기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익을 기대했다. 땅값이 오른다던가 아니면 적절한 이제 어떤 배상을 해준다던가, 그렇죠? 보상을 해준다던가. 자, 어쨌든 이런 부합하는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는 유지가 된다. 권리 행사가 제한된 토지는 상속되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되며, 이런 것도 다 이제 정보가 되겠죠. 추가되는 정보들이겠죠, 그렇죠? 권리 행사가 제한된 토지, 이른바 내 땅을 공중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스스로 자발적으로 허락된 토지는 상속이 되더라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권리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 등으로 승계한 사람도 그러한 사정을 용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땅을 산 사람도 역시 똑같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된 토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권리 행사 제한이 외관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지를 못했거나,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게끔 표시가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거나, 뭐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취득가액은 땅을 매매하면서 내가 사들이면서 이 땅값에 이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 때문에라도 이 이제 값을 조금 이제 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 행사가 완전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 땅값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그런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토지 승계인, 이 토지를 승계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뭐 위에서 보시면은 소유권을 뭐 상속을 했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매매 등으로 이제 승계를 했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이든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든 이 토지 승계를 받은 사람은, 상속받은 사람, 산 사람은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반영되지 않거나 외관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권은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하긴 했지만 내가 내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수익을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소유자의 어떤 이익, 그것을 뭐 밑에 보면 허용하게 해준다. 또한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경위가 불분명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비교 형량을 하여, 이제 뒤에 이제 나오죠,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핵심은 요 비교 형량을 했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하나는 이제 비교 형량 자체가, 하나는 법원은 소유권의 보장, 이 사람에게 소유권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뭐 추구하느냐, 요 둘 사이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요게 요 두 개의 차이다. 비교 형량이라는 개념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느냐, 아니면은 이 토지를 이제 권리를 이제 권리 행사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더 고려하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게 비교 형량이다 했죠. 문제로도 이게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의 허용을 해준다면 소유권을 보장한 거고, 이것을 여부가 허용하지 않았다면 허용 여부를 결정. 그러면은 이 허용 여부를 허용해준다면 소유권 보장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를 허용을 안 해줬다면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거겠죠, 그렇죠?
자,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해서 뒤에 요거를 뭘로 해야 되지? 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해서 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권이 허용되면 토지 소유자는 도로를 관리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통행권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자, 허용됐어요.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허용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토지 소유자는 도로를 관리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있죠? 통행권자가 되겠죠. 1번 지방자치단체, 2번 통행권자 상대로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가 내 땅을 이용해서 이 통행권자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내 땅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걸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면 이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권이 허용되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이때 부당이득액은 해당 토지의 현재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게 되고, 다만 판례에 따르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허용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무조건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용해 줄게 했지만 판례,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 판결 사례를 보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허용되긴 했지만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통행의 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설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토지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인은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수 없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측에 이제 여러 개 내용 이해하는 문제랑 여기 나왔는데요. 두 개만 볼게요. 자, 하나는 이제 15번인데 여기 오답률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오답률 3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였습니다. 통행 지역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계약 없이도 성립하는 통행권. 아까 위에서 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이저 포인트로 볼게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위에 약정 통행권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얘는 약정 통행권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서로 당사자 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는 계약을 서로 해서 마치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서로 지키고 말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법에서 보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없어도 성립하는 통행권 맞죠? 얘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통행권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행로 자체를 개설은 하되 이제 보시면 여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둘 다 맞죠?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이다 했는데, 이제 아까 우리 그 왼쪽에서 얘기했던 대로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과다하게 이거는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끊긴 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그러면은 이 토지를 굳이 가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통행로 삼지 않으면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이제 권리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꼭 이 주위 토지를 어디 갔죠? 이제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토지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다 했으니까 여기도 어디 갔을까요? 맞죠? 공로에 연결돼 있던 토지 일부가 양도돼서 다른 토지를 통과해야만 공로에 연결될 수 있게 된 토지. 이것도 아닌가요?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아닐까요? 공로에 연결돼 있던 토지가 일부가 양도돼서, 그러니까 내 땅에 공로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일부가 양도가 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한번 다른 토지로 통과해야만 공로에 연결될 수 있게 된 경우, 그러니까 주위 토지를 통행로로 삼지 않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더라도 뭐 이런 사람이죠. 원래 내 토지는 공로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걸로 안 가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라도 행사될 수 있다 하면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양도돼서 다른 토지를 통과하면 공로에 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면제된다 했으니까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되고, 다만 이런 이제 이 권리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대신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면제된다. 토지 일부가 양도되면서 공로와 연결이 끊긴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 없이도, 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3, 4번은 여기서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마지막 5번을 보시면 주의 토지 소유자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동반하는 권리이다. 만약에 그런 손해를 끼쳤다면 그거 어디 나왔죠? 아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 맞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토지 소유자의 주의 토지 소유자 주거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침해함으로써 동반된다. 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답은 쉬웠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으로는 아까 여기 3번이 조금 약간 이해가 쉽지 않지 않나. 맞죠? 요거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안 보고 요거를 쓰지 않았나.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오답률 3이고 76%가 틀렸다고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가 요건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내용이 이제 이어져 있어요. 위 글을 참고했을 때 보기에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반응. 갑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X, 이웃 토지로부터 흘러든 우수가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이에 갑은 이웃 주민 을로 하여금 X의 우수관을 설치하여 매립하도록 했고, 을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X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갑이 제공을 한 토지 소유자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X에서 이렇게 우수관을 설치해서 매립하도록 매립한 사람 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지, 갑은 소유자고요.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고요. 그렇죠? 이 을은 자발적으로 양보한 스스로 권리를 제한한 이 갑에게서 그 토지를 이른바 이제 빌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행권자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토지를 이용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를 병에게 갑이 상속을 했고, 자, 권리는 이어가겠죠. 자, 병이 상속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밑에 보면 정에게 매도했다. 그러니까 갑에게서 상속, 그 다음에 다시 병에서 정에게로 이제 매도. 그렇죠? 이렇게 팔았죠. 자, 권리는 그대로 내려왔을 겁니다. 통행권, 갑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제 토지의 권리 행사를 제한한 것은 계속 이제 이어져 왔을 겁니다. 그렇죠? 자, 병은 이를 다시 매도해요. X를 매입한 정은 을에게 우수관 철거와 함께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였고, 자,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 첫째, 갑은 이 토지 X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둘째, X에 대한 정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은 허용해줬네요. 셋째, 정은 을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정은 X에 있는 도로에 통행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도 하게끔 해줬고, 정이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줬는데, 다만 이 도로의 통행을 막는 장애물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그 지문에서의 내용과 비슷하죠. 그렇죠? 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갑이 X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간주한 것으로 볼 때, 자, 포기했어요.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맞고요. 자, 비교 형량을 통해서 갑이 기대한 개발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겠군. 자, 비교 형량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어요? 좀 마지막에 나왔었는데, 이 비교 형량이 핵심이죠. 그렇죠? 자, 비교 형량은 아까 여기서 봤어요. 비교 형량. 법원이 비교 형량을 한대요. 뭐라고? 이 소유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이제 뭔가 추구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대로 개발 이익이냐 공공의 이익이냐, 뭐가 틀렸어요? 얘는 틀렸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이냐 공익이냐, 아니면은 뭐였죠 하나? 네, 여기 보면 소유권 보장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보장하는 거 보면 소유권 보장.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냐,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고민이 비교 형량이죠. 그렇죠?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X에 대한 정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허용한 것으로 볼 때 매매 과정에서 권리 행사 제한이 외관으로 표시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밑에 요걸 허용한 거겠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혹시라도 매매했을 때, 그러니까 정은 병으로부터 매매를 했잖아요.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혹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 권리 행사 제한, 매매에만 해당되겠죠. 이 권리 행사 제한이 외관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 더 있죠. 여기서 플러스 해보자면 뭐도 있어요? 이제 취득가액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내가 땅을 샀는데 권리 행사를 제한 받는 땅인데 그럼 돈을 좀 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싼 값을 치를 수가 없고 여기서 돈이 이제 조금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 취득가액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허용한다. 산 사람에게도. 그렇죠? X에 대한 정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용한 것은 정의 을에게만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이 정의 을에게만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을은 이제 사용권자, 통행권자죠. 그렇죠? 자, 통행권자가 맞아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냐면 부당이득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 통행권자 여기 있어요. 그렇죠? 통행권자를 상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를 사용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공사나 토지를 이용한 뭐 파이프를 매립한다던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을에게만 통행권자에게만 토지 사용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다. 틀렸죠?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는 게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게도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틀렸죠. 그렇죠? 정의 을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을이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정의 을의 X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것이겠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을은 이제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정의했죠. 그러니까 을이 통행권자니까. 그렇죠? 이 을은 통행권자니까 내가 땅을 빌려준, 물론 이 사람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최초의 토지 소유자 갑이 이 통행권자에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우수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땅에다가 이 우수관을 매립해도 괜찮다라고, 설치 매립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로 통해서 악취가 제거가 되고 자신의 어떤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을이 부당 이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정의 을의 X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이거랑 이제 부당이득을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다시 정의에게 반환하지 않는다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의 을의 X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없죠. 어떤 경우에도 밑에 보면은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을이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X에 있는 도로에 통행을 막는 장애물은 절대 설치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봤지만 소유자가 수행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절한 제약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죠. 뒤에는 어떻게든 자신이 이제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설령 그것이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까지 허용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권을 허용한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다. 그렇죠? 마지막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악취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뭐 조금 오답률 높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같이 많이 물어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또 이어가겠습니다.